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모두가 놀랄 100여 개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 가장 안도의 한숨을 푹 쉬는 데가 베이징하고 모스크바입니다.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캠페인 기간 동안에 차이나 베이징하는 발언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60% 관세 매겼다. 그 다음에 취임하는 첫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나게 하겠다 그랬는데 일체 차이나 베이징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특별한 멘트가 없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여러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우리가 가장 놀랄 만한 것은 2021년 1월 6일 날 의사당을 난입하는 그 폭동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1600명을 모두 사면한 겁니다. 모두 사면했다는 게 뭐냐면 단순한 가담자부터 경찰의 폭력 행위를 하는 약간 좀 범죄에 있는 사람까지 싸그리 다 사면해버렸습니다. 이 스토리가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할 때 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부정선거다 그러면서 이제 법원에 어떤 법적인 이 절차를 요청하고 행정적인 어필도 많이 했는데 이게 모두 기각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에서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 당선자를 인준해 주려고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지지자들이 모인 데서 야 이거 부정선거로 내가 졌다 표를 훔쳤다 흥분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저 사진 보세요. 막 의사당에 이렇게 담 넘고 올라가고 경찰하고 막 몸싸움하고 의사당 내부까지 들어갔습니다. 내부까지 들어가서 폭력 시위를 하고 경찰하고 폭력 시위자가 희생까지 당했거든요. 이런 심각한 폭력 사태인데 싸그리 사면해줘 버렸어요. 역시 도널드 트럼프 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시할 거는 Tech Elite, Take Center Stage at Trump Inauguration Ceremony.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식에서 중앙에 앉은 거는 미국의 상원의원이나 연방정부 고위가 할 리가 아니고 저 실리콘밸리에서 온 테크 엘리트. 쉽게 말하면은 주커버커, 애플의 팀 쿠옥, 그 다음에 구글의 피차이 이런 사람들 CEO, 세계적인 CEO들이 중앙 무대에 앉아서 폼 잡았는데 근데 이 CEO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시장 가치를 따져보니까 12조 달러 이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트럼프 캠프에 정치적인 자금을 기부한 겁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완전히 물먹는 조직은 연방 공무원들이에요. 우선 트럼프가 제일 먼저 얘기한 건 연방 공무원들 너희들 출근 무슨 너무 재택근무야. 재택근무는 구글이나 아마존에서 근무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죠. 왜냐면 구글이나 아마존에 근무하면 집에 있으나 출근하나 결국 사무실 컴퓨터 일하니까 너희들 재택근무 오케이요. 연방 공무원으로서 풀타임 잡인데 이게 집에서 깜짝깜짝 하는 게 아니라 모두 출근하라고 딱. 두 번째는 일단 연방 공무원들의 증오는 동결입니다. 그 사이에 민주당 노무가 너무 많이 연방정부 공무원을 증원하고 정부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 오브 매니지먼트 앤드 버젯 이게 아주 굉장히 정원 관리하고 예산 관리는 중요한 조직인데 대통령의 아래 있는 조직인데 이 조직 보고 디파트먼트 오브 가버먼트 에피시언시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CEO가 이렇게 관장하는 실리콘밸리 CEO들이 관장하는 정부 효율 조직 부서 새로 생긴 부서입니다 하고 협의해 갖고 앞으로 90일 내에 3달 내에 연방정부를 어떻게 효율화시킬 건지 쉽게 말하면 연방정부를 구조조정하고 축소조정할 것인 계획서를 내려오니까 가장 지금 썰렁한 사람이 미국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민 있지 않습니까? 불법 이민. 남쪽 멕시코 국경에는 내셔널 이머전시를 아주 트럼프가 거의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재미있는 게 여태까지 왜 이렇게 멕시코 쪽에서 이 중남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다못해 차이니스까지 중남미를 갖고 미국 국회에 들어왔냐면 민주당 정부가 이 불법 이민자들에서 너그러했나 봅니다. 여러분 저걸 한번 보세요. CBP1이라는 저게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저건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부서가 이렇게 휴대폰에 띄우는 앱인데 이 모바일 앱에 들어가면은
내가 무슨 이유로 지금 그 미국에 좀 들어가려고 한다. 비자를 받으려고 한다. 입국하려고 한다. 사유를 이렇게 쓰고 그러면은 이 미팅 어포인트먼트가 웹상으로 그 미국 관계당국과 미팅 어포인트먼트가 돼요. 이게 되면은 이 모바일 웹이 여러분 저 사진에서 보시는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오면은 멕시코하고 미국의 국경을 통과하고 미국의 어떤 당국자하고 이 비자 인터뷰를 할 수 있는지 다 안내를 해주는데 23년 1월 이후에 이 CBP1을 통해서 무려 94만 명이 미국 국경 검무소에 미국 정부 당국자하고 입구 예약을 한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 이 CBP1 앱 이거 당장 캔슬 시켜버려서 싹 끌어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뻥뻥 큰 소리를 치니까 그게 그 불법 이민 예방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저 그래프에서 보듯이 2023년 12월에는 한 달 동안 25만 명이 들어왔는데 멕시코 쪽 국경을 통해서 작년 12월은 4만 7천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캐나다의 트위더 수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에 빵 날아가고 그냥 권력에서 사라졌는데 우려했던 대로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해서 2월 1일부터 25%로 관세를 매기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멕시코는 중국 기업의 우회 생산 기지 역할을 하고 이민을 직간접적으로 방치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캠페인 기간 동안에 이렇게 25% 관세 얘기하니까 캐나다가 멕시코가 깜짝거리면서 대응 보복하겠다 그랬어요. 너 그러니까 대응 보복해 그러면서 때렸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하시로 중국에 대한 60% 관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이징이 회심의 미소를 질면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캠페인 기간 동안 얘기하는 식으로 파리 기후 변화 협약 그냥 탈퇴해버리는 행정명령 내리고 WHO 세계보건기구도 탈퇴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취임식에서 큰 소리를 친 게 He will end US decline. 미국이 쇠퇴해지는 걸 그만큼 막겠다.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래서 이제 백악관 홈페이지에 새로 나온 게 아메리카 이제 back. 이제 미국은 다시 부상한다는 강력한 미국의 어떤 굴기의 의지를 표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태까지 우리가 멕시코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텍사스 아래쪽에 있는 거, 이걸 갖다가 베이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겠다고 이해하고, 실제로 플로리다 주사는 공식 연설에서 이 멕시코만을 미국 아메리카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캠페인 기간 동안에 이야기한 파나마 운하 찾겠다는 것도 진짜 되찾겠다고 그 다음에 그 취임식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전공하고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도널드 트럼프와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이걸 이렇게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는 역시 협상의 달인이에요. 이 베이징을 봐준 게 아니에요. 베이징의 절묘한 협상 카드를 지금 던지고 있어요. 시진핑 주석한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민주당 정부가 틱톡을 금지하겠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틱톡의 모기업이 바이트댄스죠. 중국의 굉장히 큰 비상장 기업인데 이 민주당 정부가 바이트댄스 보고 틱톡 USA를 팔아라 외국인한테. 그렇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 금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1억 7천만 명이 틱톡을 쓰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잘 이렇게 취임하면서 20일 날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75일간 이걸 금지를 연장하겠다고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이게 약간 그 중국의 준관영 매체 뭐라고 하냐면 야 저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뭔가 빅딜을 하자는 사인이다. 제가 보기에도 그거예요. 시주석한테 이거죠. 야 시주석 협상하자. 내가 좀 봐주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취임식에 차이나 백신 세게 안 때렸잖아. 그런 식으로 협상하자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협상하자는 게 트럼프식 협상인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기브 틱톡 밴을 연장해 줬잖아. 그러면 베이징 너도 뭐를 내놓을 거를 준비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협상의 고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may import universal tariff를 부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10% 보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차이나에 대한 60% 관세 폭탄 이야기는 싹 빠졌어요. 그러니까 베이징이 우소해할지 우려할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쉴만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이거예요. 자, 시 주석한테 계속 이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봐주고 있으니까 협상할 준비해.
그렇지만 베이징이 협조적으로 안 내면 차이나 베이징을 강력하게 할 자료는 모겠다 하는 그 의중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모든 연방 조직 있지 않습니까? 무역 관련 연방 조직, 상무성, USTA에 대해서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특히 차이나하고 러시아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4월 1일까지 대통령 백악관에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은 뭐 차이나하면 환율 조작, 보조금 이런 거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미국의 무역 적자가 역대급으로 많아지냐, 특히 차이나하고 이것도 연구해갖고 보고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차이나를 배신할 자료는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1일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베이징이 어떻게 나올지.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내각의 임명자들이 많은데 그 미 의회의 인준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 루비오 상원의원인데 상원에서 99대 빵으로 승인받았어요. 만장일치로 승인받으면 루비오는 재즈입니다. 기분 좋은데. 근데 이것도 딱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달인인 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그 캠페인 기간 동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렇게 씩씩거렸잖아요. 내가 백악관에 들어간 첫날 전쟁을 끝내겠다는데 그 말은 싹 트럼프 대통령 꼬리를 내리고 루비오 국무 그 장관 취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측이 러시아나 그 우크라이나가 서로 이 뭔가를 양보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흔히 말하는 협상에서 악역과 선역을 나눠가지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국무장관하고. 여태까지는 뭐 캠pan기 같은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러시아 배신을 했는데 딱 보니까 끝내는 거 쉽지 않죠. 어떻게 자기가 취임하자마자 하루 만에 끝냅니까? 그러니까 살짝 자기는 선역으로 물러서고 이 악역을 루비오 국무장관한테 넘기는 겁니다. 이 국가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역과 악역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치기 전에 진짜 제가 가슴이 이렇게 뭉클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저 행정명령 내용을 제가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Ending weaponization of government. 그 정부 조직을 무기화하지 말자.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연방 정부의 그 조직들을 그 전임 정권의 정치적인 정적을 이렇게 뭐 압박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도 원더풀이고 한미관계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